클라크 대위의 눈이 빛났다. 9월 15일 0시 8미도 등대를 점등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그 불빛에 달려 있었다. 클라크 대위의 눈이 빛났다. 9월 15일 0시 8미도 등대를 점등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그 불빛에 달려 있었다. 1950년 2월 12일 부산 해군본부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항구에는 피난민을 태운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낙동강 전선에서는 매일 전사자 보고가 올라왔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위태로웠다. 손원일 제독이 한명수 소령을 불렀다. 함소령, 메가도 장군이 인천 정보 요청을 해왔네. 함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인천 상륙작전, 소문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정 내부를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봐야 하네. 손원일 제독이 말했다. 함소령은 임무의 무게를 느꼈다. 단순 정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다. 작전명은 엑스레이로 하겠습니다. 한명수가 답했다. 손원일 제독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네. 단 실패는 없어야 하네. 한명수는 대원 산발의 착수, 김순기 중위가 첫 번째로 호출되었다. 2, 3일 안에 신임하는 하사관 4, 5명을 선발, 특공대를 조직하라. 같은 임무가 임병래 소위와 장정택 소위에게도 부여되었다. 세 갈래로 나뉜 선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8월 26일 해양공사 사무실 17명의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명수 소령을 필두로 정보 장교와 사병 그리고 민간인까지 모두 각오를 다진 얼굴이었다. 우리는 내일 인천 앞바다로 떠난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임병래 소위가 나섰다. 저는 인천 시내로 직접 잠입하겠습니다. 한명수가 그를 바라보았다.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청한 것이었다. 네가? 예, 인천의 지리를 파악하고 적의 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hin도 정보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날 밤 대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봉투에 담았다.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홍시욱 3등병조가 뭉얼거렸다. 이게 마지막 흔적이 될 수도 있겠군. 임병래가 홍시욱의 어깨를 두드렸다. 겁나나? 솔직히 네, 겁납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8월 17일 새벽 17명의 첩보부대원들은 백구호에 올라탔다. 낡은 어선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갑판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이 초라한 배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싣고 갈 방주였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백구호가 부산항을 벗어났다. 대원들은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룩지를 바라보았다.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항임은 순탄치 않았다. 목포 부근에서 엔진이 고장났다. 대원들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며 길이를 기다렸다. 해군의 예인선이 도착해 대흑선도까지 견인했고 그곳에서 다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재개했다. 8월 23일 밤 백구호가 드디어 영hin도 근처에 도착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한명수가 망원경을 들어 섬을 살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해안선, 적의 감시가 있을 수 있었다. 상륙 준비, 한명수의 명령이 떨어졌다. 대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8월 24일 새벽 1시 30분, 첩보부대는 영hin도 십리포 해안에 상륙했다. 차가운 바닷물이 군화를 적셨다. 모래사장을 밟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영hin도는 이미 대한민국 해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이희정 중령의 리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섬을 확보해둔 덕분이었다. 한명수는 영hin 국민학교의 한 교실을 본부로 정했다. 여기서부터 인천까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북한군 방위진지 현황, 보급선, 기뢰, 상륙지점 지형, 빠뜨리는 것 없이. 대원들은 3개의 조로 나뉘었다. 임병래 소위가 이끄는 조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직접 인천 시내로 잠입하여 적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영흥도 청년들이 첩보부대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30여 명의 청년들이 의용대를 조직했다. 고향의 산하를 잘 아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순찰을 담당하고 첩보대원들의 이동을 도왔다. 임병래는 거의 매일 밤 영흥도와 인천을 오갔다. 작은 배를 파고 어둠을 뚫고 들어가 적의 눈을 피해 정보를 수집했다. 북한군의 해안포 위치, 병력 규모, 지뢰 매설 상황, 상륙 지점의 지형과 안벽의 높이, 모든 것을 눈에 담고 머릿속에 새겼다. 인천 시내에 잠입할 때마다 그는 목숨을 걸었다.
북한군 초소를 피해 골목을 누비고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항구 주변을 청찰했다. 한 번은 북한군 순찰대와 마주칠 뻔하여 빈 가게 창고에 숨어 꼬박 3시간을 버틴 적도 있었다. 홍시욱은 임병래를 보좌하며 무전통신을 담당했다. 밤마다 영흥국민학교 지하실에서 모스부호를 다전했다. 수집된 정보가 부산의 해군본부로 그리고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로 전달되었다. 9월 1일 중요한 손님이 영흥도에 도착했다. 미국 해군 정보장교 유진 F. 클라크 대위였다. 클라크 대위와 함께 개인주 대령, 연정 대위, 그리고 K예로 부대원들이 상륙했다. 클라크 대위는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진 사내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한명수 소령에게 악수를 청할 때의 미소는 따뜻했다. 함소령, 당신들이 수집한 정보가 대단히 유용했어. 메가더 장군이 감탄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클라크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팔미도 등대. 인천 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10m에 달했다. 썰물 때면 광활한 갯벌이 드러나 대형 함정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만조 시간을 맞춰 상륙해야 했는데 문제는 야간에 그 복잡한 수로를 항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암초와 작은 섬들이 널려있는 위험천만한 타닷길. 등대에 불빛이 없으면 함대는 암초에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클라크 대위는 메가더 사령부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다. 9월 15일 0시 팔미도 등대를 점등하라. 하지만 팔미도에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등대를 점령하고 불을 밝히려면 먼저 그들을 제거해야 했다. 9월 10일 클라크 대위는 연정 대위, 개인주 대령, 그리고 K예로 부대원들과 상륙했다. 밤의 어둠을 이용한 은밀한 작전이었다. 다행히 섬에 주둔한 북한군은 소수였고 교전은 짧게 끝났다. 클라크 대위는 등대 시설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는 즉시 도쿄로 다전했다. 등대 확보, 점등 가능. 메가더 사령부에서 회신이 왔다. 9월 15일 0시에 불을 밝혀라.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9월 13일 인천 상륙작전 D-Day 이틀 전 영흥도의 해군 첩보부대에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이 곧 시작됩니다. 모두 인천 근여에 대기 중인 함정으로 철수하십시오. 하지만 잔무 처리가 남아있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통신장비를 철수하고 도움을 준 영흥도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해야 했다. 소위 철수 준비는 됐나? 한명수가 물었다. 임병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남은 장비 처리와 마지막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홍 3등병조 그리고 4명의 대원이 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네. 빨리 처리하고 합류하게. 한명수는 대부분의 대원들과 함께 영흥도를 떠났다. 임병래를 비롯한 6명의 대원만이 섬에 남았다. 그날 밤 임병래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영흥도 청년의용대원 강태원이 달려왔다. 소위님, 대부도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임병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한 움직임? 밤인데도 배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그리고 병력이 집결하는 것 같습니다. 임병래는 즉시 해안으로 향했다. 망원경으로 대부도 방향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배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가 발각된 모양이군. 북한군이 영흥도에 첩보부대가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다. 그들은 섬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9월 14일 0시 대부도에서 출발한 북한군 대대병력이 영흥도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400명이 넘는 병력이었다. 임병래는 남은 대원들과 청년의용대원들을 소집했다. 첩보대원 6명과 청년의용대원 30여 명, 도합 36명 남짓이 전부였다. 적이 오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청년들을 둘러보았다. 너희들은 민간인이다. 싸울 의무가 없다. 지금 떠나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강태원이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섬은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임병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그는 빠르게 방어 계획을 세웠다. 해안가에 경계를 배치하고 후퇴 경로를 확보했다. 십리포 해안에는 미리 숨겨둔 보트가 있었다. 최악의 경우 그것을 이용해 탈출할 수 있었다. 새벽 2시 포성이 울렸다. 북한군이 상륙을 시작한 것이었다. 사격 개시! 임병래의 명령과 함께 첩보대원들이 응사했다. 총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다. 해안가에서 선광이 번쩍였다.
청년 의용대원들도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고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총을 들었다.